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오늘부터는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가, 상처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제가 시기별로 태아기, 그리고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들, 학교 생활에서 받는 상처, 그리고 또 결혼한 이후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어떤 상처들을 또 받는가, 이런 어떤 시기별로 좀 상처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태아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받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먼저 상처는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이 상처인지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 알지만 눌러버리는, 억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영어로 suppression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고, 또 자기가 너무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 상처를 눌러버리는, 억압한다, oppression, repression이라고 하는 그런 방어 기제를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상처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상처든 모르는 상처든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체해서 여기에 딱 걸려 있으면 다른 것들이 어떤 게 들어가도 계속해서 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하수구에서 어떤 덩어리가 딱 그 하수구를 막고 있으면 물이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나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반드시 그 상처의 증상을 보면서 상처의 뿌리를 찾아내고 그 기억들을 떠올려서 해결을 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태아기의 상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상처를 또 입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아이를 너무나 기다렸다가 아이가 생겼을 때 너무 웰컴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아이를 환영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아이가 임신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인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을 때 그 아이가 맨 처음에 느끼는 것은 자기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거절당하는 거절감의 상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아주 강력한 거절감을 느끼게 되고요. 자, 제가 그러면 거절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간단하게 읽어 드릴 테니까, 본인이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절의 상처에 대한 증상들,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쉽게 상처를 받는다. 또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경험하고 그 감정을 끌어안고 살아간다. 모욕을 당하거나 누군가가 무례하게 행동하면 남들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비웃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습관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다른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 자신은 특별한 초대나 격려의 말을 들어야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에게 관심을 주기보다는 남의 관심을 끌기를 바란다. 자기 자신 안에 움츠러들어서 남과 교제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자기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하지 않으면서 수다스럽기만 하다. 남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칭찬을 들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인간관계에서 질투심이 많은 편이다. 모든 일에 구경꾼처럼 방관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절에 대한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태어나고 나서 거절을 했을 수도 있지만, 엄마 뱃속에서 원치 않는 임신이기 때문에 거절감을 느껴서 이런 혹시나 또 거절당하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서 거절의
어떤 상처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아계 상처 두 번째로는 유산을 시도했다가 태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큽니다. 그 다음에 또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니라 혼외 관계에서 임신이 된 경우에는 수치심이 아주 크게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에 자기 위에 유산이 되고 나서 임신이 된 아이인 경우에는 부모들이 당연히 유산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반드시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지나치게 신중하기도 하고요. 지나치게 성취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상실을 보완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집안의 싸움이나 갈등이 많은 경우, 특히 이제 부부싸움을 많이 했던 경우나, 또는 고부 갈등이나 뭐 형제끼리 싸우는 경우나 집안에 어떤 갈등이 많은 경우에는 이거가 정말 많은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초조하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신경 과민해, 또 의견 차이가 생기면 빨리 대화를 자기가 주도해서 얼른 끝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는 죄책감도 되게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태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경우에도 좀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그 증상은 신체 접촉을 지나치게 열망하기도 하고요. 또는 공간 지각하고 관련된 문제들, 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서투른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에 제왕절개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제왕절개를 하면 배에서 아이를 끄집어내지만 자연 분만을 하게 되면 배에서 이렇게 엄마 배에서 나오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감각을 아주 강력하게 딱 이렇게 자극을 받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부족하다라고 아이들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아기의 상처는 사실은 태어나고 나서 아무런 상처가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거절감을 느끼고, 나는 존재감이 없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 라는 것의 원인이 되게 많이 되기도 하고요. 태아기의 상처가 사실은 치유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아기의 상처는 엄마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엄마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자기 자신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태아였을 때 있었기 때문에 기억도 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치유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영적으로 치유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나타나는 면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기의 상처는 일단은 아이를 임신한 엄마들이 정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아이를 환영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태교에 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그런 태교가 아니라 정말 심리적인 안정감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태교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태아기의 상처까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무엇이 우리를 상처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